욕실에 타일이 이렇게 한쪽 면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소변을 많이 오셔. 바닥만 해도 100개씩 이렇게 하자를 바닥에 바닥. 안녕하세요. 뷰티비 플러스 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셔봤는데요. 부동산 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으로 요즘같이 입주가 많은 시기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제가 최근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살아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신세계 아파트, 진화한 아파트에 살게 된 게 너무 좋긴 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입주를 할 때 제 경험상 좀 이것만큼은 좀 조심했으면 좀 이거는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보통 입주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입주는 사전 점검, 그리고 입주증 발급, 이사, 계속되는 하자 보수 이렇게 4가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사전 점검은 입주 개시하기 45일 전에 그때 어떤 시기를 정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그 단지를 세대 안을 방문을 하고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이제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면 이 하자에 대해서 입주하기 전까지 공사를 보수를 해주는 절차를 의미를 해요. 최근에는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사 마무리 전에 사전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게 다 하자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불만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국토부에서는 이제 제도 개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전 점검을 무조건 공사 마무리된 다음에 사전 점검을 하게끔 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전 점검을 기존에는 입주 45일 전 이때 해야 된다면 늘려서 입주 30일 전까지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고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를 신청을 하면 보수 신청 이후 6개월 안에 보수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점은 입주 예정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입주할 때만 해도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뉴스에서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봤더니 검은 봉지에 인분이 쌓여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인분이 욕실에 타일이 이렇게 한쪽 면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고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쪽에 소변을 많이 보셔갖고 한두 번 보신 게 아니라 냄새, 색깔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해서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구축 아파트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서 신축에 딱 들어갔을 때는 하자보다는 좀 좋은 것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보면 메인 눈을 가진 지인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한두 분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요즘 사전 점검 대행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수석 연구원님께서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나중에는 발견이 됐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마루요. 마루는 이게 하자 보수의 대상인지도 잘 몰랐어요. 좀 무지한 편이었었는데 저희 집에 다른 거 보수해주러 오신 분이 마루를 보더니 이것도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루가 약간 떠 있는 거랑 이렇게 금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몰랐으니까 입주한 다음에 거의 3개월 이후에 보수 신청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거는 생활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데 보수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바닥만 해도 막 100개씩 이렇게 하자를 잡아주고 그러더라고요. 바닥에 바닥에만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리거나 뭘 떨어뜨렸을 때 소리가 약간 빈 듯한 소리가 들면은 본드 같은 것들이 이제 안 발려져 있거나 그렇게 된 거래요. 맞아요. 그거 되게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닐 때 발로 툭툭툭툭 다 밟아보면서 다니셔야 돼요. 이게 사전 점검할 때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비워놓고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지 그렇게 해도 다 못 잡아내실 거예요 아마. 아파트 많이 살아보거나 아니면 인테리어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그런 거 잘 잡으시거든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진짜 못 잡아요. 네, 그러면 사전 점검 시에 이제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3가지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가지 준비하시고 피톤치드,
포스트잇 이 3가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가지는 물 빠짐 보셔야 되거든요. 욕실이나 다용도실은 물을 쓰잖아요. 물이 잘 안 빠지고 어느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에 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뿌려보세요. 그래서 어딘가 고여 있으면 이건 하자니까 입주한 다음에 얘를 확인을 하시면 그게 공사가 상당히 크대요. 아래를 뭐 깨고 다시 미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전 점검 때 꼭 발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페인트, 실리콘 마감, 마루 상태랑 벽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저는 벽지가 옆에도 찢어졌지만 천장에도 찢어졌어요. 그래서 가셔서 그 옆에만 보지 마시고 천장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고, 실리콘이나 어떤 석회 마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다용도실이나 욕실, 그리고 걸레바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잘 안 돼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아트월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아트월이 이렇게 떠 있거나 아니면 수평이 안 맞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것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문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이란 문은 다 보셔야 되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발코니 창 틀이랑 유리랑 그 사이에 있는 검은색 고무바킹 아시나요?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듣기로는 안방 문을 아기가 안 맞아갖고 못 닫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신청하고, 붙박이장 같은 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치대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건 좀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피톤치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친환경 자재를 쓰기 때문에 냄새가 과거만큼은 많이 나진 않는데요. 근데 저는 겨울에 입주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냄새가 나요. 최대한 방지하려면 사전 점검 때 피톤치드에 이렇게 팔거든요. 그거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뿌려두시거나 아니면 곳곳에 숯을 놔두시거나, 한간에는 양파가 괜찮대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입주 청소를 하실 때 피톤치드에 신경 써주세요 하면은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입주 청소할 때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옵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집에. 근데 그 옵션을 청소를 입주 청소 맡길 건지 아니면 내가 살면서 청소할 건지 그것도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해주시겠지 하고서는 맡겼어요, 입주 청소를. 근데 돈을 드리려고 또 와서 봤더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해주셨어요 했더니 원래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주셔야 되는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입주 지원센터에 사전 점검 하러 가면은 요만한 그 스티커 3개인가 이렇게 나눠주시거든요. 아까 그 100개 정도 점검 잡아냈다고 하셨잖아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넉넉하게 갖고 가셔서 다 붙여두시고, 근거리에서 한 컷 찍고 원거리에서 한 컷 찍고 해서 어떤 곳에다가 체크를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보수 상태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대 보수 상태는 언제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전 점검을 한 다음부터 입주 개시일까지는 입주 예정자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어요. 어쨌든 공사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다만 이제 입주 개시일 이후부터는 입주증을 발급받거나 아니면은 임시로 키를 반출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사전 점검 보수 상태 확인하거나 아니면 입주 청소 하시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입주도 빨리 한 케이스였어요. 개시일 이후부터 한 보름 정도인가? 그 이후에 입주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층에는 3개의 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의 한 달 보름 정도까지는 아무도 안 들어와서 저 혼자 그 층을 다 독차지하고 살았고요. 나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들어오고 싶으셨대요. 근데 자기 집이 안 빠져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소형 아파트라서 임차인 수요가 상당히 많았고, 그 근처에 이제 직장도 많았기 때문에 잘 빠지는 아파트였고, 그리고 저도 입주 개시일 전에 5개월 전인가 그때 이제 중개업소에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도 좀 빨리 움직여 주신 데다가 집주인분도 반전세로 내놓으셨어요, 이 집을. 그렇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다 빠진 케이스라서 역전세니 뭐 이런 고생은 없었는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또 입주가 되게 많잖아요. 강남 비롯해서 또 서울 안에서만 10,000여 가구 입주를 할 예정인데,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자기 자금 계획 세우시고 잔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뭐 전세를 좀 빨리 뺀다든가 이런 방안을
미리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전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땐 거의 반년 전부터 전세 빼실 분들도 그때부터 미리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전세가 좀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는 해도 과거만큼 내놓자마자 막 빨리 빠진다던가 이런 게는 안 되거든요. 물건보다 수요가 조금 더 적은 상태라서 상황이라서 그 이삿짐 센터 예약하는 것도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좀 마음 편하게 이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